안녕하십니까. 공무관 이영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은 용인 특례시 출범이 10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백공기 시장님께서 그간의 추진 상황과 현 진행 상황을 설명하시고 핵심 특례 부여를 중앙부처에 촉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백공기 시장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네, 백공기 시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 및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용인시는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오는 2022년 1월 13일 용인 특례시의 명칭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100만 이상 도시의 실질적 행정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그간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온 지방자치제도에서 벗어나 각 지자체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특례를 갖도록 하여 행정의 신속성, 종합성, 다양성을 실현하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장을 의미합니다. 먼저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수원, 고양, 창원 등 상계시와 함께 특례시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도시 자치 역량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복지제도 개선, 이양사무 발굴, 조직 및 재정 합리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례시의 행정 규모에 맞는 권한과 사무 이양을 통해 특례시에 걸맞는 옷으로 바꿔 입는 과정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현실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4개 특례시는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자치분권위,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하여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정부의 신속한 정책 결정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역차별받고 있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액 고시 개정을 위해 용인시정연구원과 협업하여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 대도시 기준 적용 시 재정 추계와 수급률 변화 등 빅데이터를 통해 정부의 기본재산액 기준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촉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한 결과 올 11월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을 약속받는 등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개선을 거듭 촉구한 것은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한 공시가격이 내년부터 반영되면 공시가격 5천만 원 이상 상승 시 기초연금 대상자의 11%인 7,600여 명의 시민이 수급자 탈락 및 급여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우리 시는 타 광역시보다 주거비용이 높은 상황으로 기본재산액이 광역시 수준으로 개정된다면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1인당 최대 16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8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새로이 선정되거나 급여 증가가 예상되는 대상자는 약 5,600여 명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용인 특례시를 100일 앞둔 오늘도 우리 시의
고민은 깊습니다. 특례시에 관한 확보를 기대했던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전부 개정하는 특례사무는 기존 지방분권법에 있던 사항들을 열거만 했을 뿐 새로운 내용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기능 및 역할에 따른 사무와 조직 및 인사, 자치분권이 요구됨에도 시행령에 담긴 내용은 극히 제한적이고 미약합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특례사무 검토 및 소관부처 송부를 통해 안정된 특례시 안착을 도와주고 있으나 여전히 기초지자체가 상위 기관에 대응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지막 호흡에 더욱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지방정부의 강화된 이상과 권한은 법령 개정에 의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야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내년 1월 특례시 출범 전까지 핵심적인 권한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특례시 시장 협의회와 함께 더욱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식에 맞춰 450만 특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무 이안, 상대적으로 역차별받고 있는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상향, 행정 서비스 개선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 역량 확대 등 핵심 특례 부여에 정책적인 힘을 실어주시기를 중앙정부에 촉구합니다. 용인 특례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행정 운영을 통해 자치 모델의 성공적 토대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곧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되실 여러분, 지민이 더욱 특별해지는 용인 특례시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기자분들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팬 노욱은 기자님. 예, 뉴스팬 노욱입니다. 시장님, 특례시 앞두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현실적인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무특례가 400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이 기준 법령만 나열된 걸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역 국회의원분들하고 우리 특례시 해당되는 국회의원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런 법령 개정안이 그냥 말 나열식에 붙이다 보니까 이 실무 담당하는 행안부나 이런 분들에서 권한이나 이런 게 좀 계산하고 행복하고 법령 따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분들하고 잦은 미팅은 아니지만 미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방안을 좀 돌파구를 좀 찾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미 행안부에 저희들이 건의하기 이전에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우리 특례시 시장들하고 회합을 제가 기억컨대는 두세 차례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일부 의견이 종합된 것을 중심으로 실무진들을 편성을 해서 협의체가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협의체 실무진들이 행안부의 실무자들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서로 소통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종합한 내용을 무엇까지를 우리 특례시에 이양을 해줄 것이냐. 그 사무 이양에 대한 건들이 지금 확정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인원의 보강 문제 또 재정의 부담 문제 이런 것들은 그 사안을 보고 행안부에서는 결정을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딱딱 명쾌하게 제시할 수 없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소통이 되어서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제가 지금 보건복지부도 다녀왔고, 그 다음에 이제 행안부도 다녀왔고, 장관들도 다 만났고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한 2차례 이렇게 직접 시장들 만났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들은 계략 공감을 서로 형성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근데 행안부에서 하는 것들은 아직은 조금 완벽한 결정이 안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특히 4개 특례시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지금 여야 구분 없이 공조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있으십니까? 예, 경기신문 신경철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경기신문 신경철 기자입니다. 일단은 지금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급여 기본제상 기준은 하나의 성과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행정상 권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논의되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권한 이외에 이제 그 재정적 권한이 사실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의 논의나 혹은 행안부의 그 의견들이 혹시 피드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재정적 권한? 이 법이 이제 사실은 통과될 때 전제 조건이 재정에 관한 건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게 출발이 됐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독립적으로 꺼낼 수는 없고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부의 복지 분야, 이것만을 우리가 지금 사실은 추진하고 있다. 그게 이제 재정 부분을 강조해버리면 이게 이제 광역시나 강역시도나 또 다른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기류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최초에 통과된 조건을 우리가 특례시도 가급적 따라주자. 그러면 간접적으로 재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해서 찾아본 것이, 사실은 우리 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하는 복지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대도시 개념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것이 조금 아쉬운 감은 있어요.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내년도에 출범하고 나서 그런 문제들이 아마 충분히 검토되어서 그것도 향후에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재정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고난에 대한 이양 문제인데, 이 고난에 대한 이양 문제도 이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이제 사무양 여기에 포함되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임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더 계십니까? 질문할 분이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특례시가 정말 아까 의문을 제기하신 재정의 문제가 잘 이렇게 우리 특례시 거기에 맞게 보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